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왜 이게 안 켜졌을까? 야, 당연히 슈스트가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음, 어째선지 꺼져 있었네요. 보통 켜 있는데, 음. 오늘도 참 더웠죠. 야, 날이 참 한 이틀 전쯤, 그때만 해도 날이 좀 이제 풀리나?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코의 알림을 안 해놨구나. 뭐 이제 디코에 알림 넣고 됐어. 한 저번 주 약간 저번 주만 해도 완전히 이제 풀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나아지나 날씨가?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날씨가 다시 더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이 몇 도였지? 한 33도? 그쯤 됐던 것 같아요. 최고 기온이.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잠깐 나갔었거든요. 저희 도서관은 이제 도서관에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구내식당이 따로 없어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오늘은 조금 이제 원래는 멀리 있는 식당을 갈 예정이 아니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중국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가려고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배달도 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식당 그 안에서 이 좌석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하는 중국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좀 약간 쎄한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쎄했냐면 날이 엄청 더웠거든요. 날이 엄청 더웠는데 엄청 더운데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이렇게 더운 날에 창문이 열려 있다고? 여기 에어컨 안 켜는 거 아니야? 가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약간 그 전기세 아낀다고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안 켜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칼국수집에 갔는데 날이 그때 막 32도 이런데 에어컨을 안 켜는 거예요. 자기는 안 덥대. 사람 별로 없는데 굳이 켜야 되니? 그러니까 사람이 없지. 에어컨을 안 켜는데 그 뜨거운 음식을 먹겠냐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는 지는 안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에어컨을 안 켰는데 사람들이 뜨거운 음식을 먹으러 오겠냐고.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여튼 뭐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쎄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에어컨이 안 켜져 있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그냥 환기 때문에 잠깐 열어둔 거야 하고 이제 갔는데 그 중국집에 굉장히 오랜만에 간 거였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가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간판만 살아있고 안에 그 가구나 이런 거 다 완전 철거되고 진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창문이 열려있던 거예요.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도서관 근처에 있는 중국집은 그 꼬라지가 났으니까 포기하고 조금 멀리 있는 아니 짜장면이 오늘 땡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짜장면을 굳이 먹겠다고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먹었는데 아니 맛은 있었어요. 맛은 있었는데 문제가 거리가 머니까 이게 이 선풍기를 쓰더라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더운 거야. 그래가지고 분명히 처음에 그 밥 먹으러 갈 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좀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갔었는데 또 돌아올 때는 완전히 그냥 그 헥헥대면서 왔죠. 날 너무 더워, 너무 덥다고 이러면서 왔습니다. 야, 진짜 녹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더울 일이야?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은근히 도서관이 그 날씨랑 그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반드시 그렇진 않은데 그 날이 좀 그 더우면 사람이 많고 날이 비 오거나 이러면 사람이 특히 좀 어설프게 소나기 오는 거 말고 이 그쳤다 내렸다 하는 거 말고 그냥 이제 하루 종일 쭉 내리는 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와요. 일단은 비 오면 사람들이 나가길 꺼려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 뭐 대출하시거나 반납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 책이 젖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위험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그냥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이 젖는 경우가 종종 그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웬만해서는 비 오면 사람이 적습니다. 근데 오늘 또 더웠잖아요. 그리고 맑았죠.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많은데 근데 일단은 대부분의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오늘 방학이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거의 주말 정도 느낌으로 평소 주말 정도 느낌으로 좀 사람이 많았어요. 거의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16일이 금요일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15일이랑 징검다리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15일, 16일에 연차를 내고 좀 그 4일 연휴로 해가지고 좀 쉬신 분들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음. 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얘기하다 말았나. 날씨 얘기하다 말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 4일. 네, 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4일 연휴로 보내신 분들이 꽤 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도 좀 지하철에 사람들이 적었거든요. 오늘까지 이제 딱 연차를 내신 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월요일 치고는 사람이 적었어요. 이게 월요일에는 그 제가 타는 시간에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평일 때는 이제 제가 타는 시간보다 조금 이제 늦게 나온 경우 사람이 좀 많고, 제가 타는 시간까지는 그렇게 사람이 안 많은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사람이 적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인가? 지하철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얘네가 지금 요즘 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 연차를 예전처럼 주거나 뭐 이런 그런 거는 딱 따로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 도서관도 이제 한창 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리면 일주일 그 본가로 해가지고 줬었는데, 연가로 쓸 수 있었는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없어졌어요. 올해부터 없어졌을 거예요. 올해 초에 없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이 코로나가 또 다시 이렇게 난리칠 거라고는 뭐 생각을 못했겠죠. 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그 공과도 잘 안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시킬까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솔직히 있기는 해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약간 연차도 잘 안 주는데 재택을 시킬까? 약간 우리나라가 디지털 문화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좀 아날로그적인 게 그래도 아직은 남아 있어가지고 IT 기업 제외하고는 아직은 이 재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택 좋은데 근데 이제 도서관이라는 직종상 그 재택을 하려면 일단은 도서관은 뭐 다른 업무들도 사실 많아요. 다른 업무들도 사실 많은데 그 기본적으로 그 데스크를 봐야 되는 게 있죠. 대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게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큐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수서도 그렇고.
거의 이제 무슨 이 데스크를 보는 로봇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는 한은 사성의 재택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글쎄 로봇이 되더라도 과연 이제 뭐 지금도 사실 도입하려면 도입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예산이 문제일 테고 아직은 그 사람들이 로봇보다는 로봇은 조금 이제 처음에 신기할 뿐이고 아직은 조금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로봇이 아니라 자가대출 반납기가 있는 도서관들이 되게 많죠. 저희도 자가대출 반납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자가대출 반납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젊은 층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사람한테 이제 요 대출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그 키오스크 통해 가지고 딱 대출하는 거를 혹은 반납하는 거를 조금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좀 선호를 하시는데 좀 이제 아주 뭐 어린 친구들 아니면 또 약간 그 노약자분들 그런 분들은 그 데스크를 조금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눈이 여튼 그런데 그게 약간 뭐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기계에 대한 그 어색함도 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이 뭐 AI 인공지능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일단은 그게 이제 가능하냐 안 하냐 보다는 나중에는 좀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그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지금의 AI 기술들의 발전이 글쎄요 약간 챗GPT 같은 경우 그런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 그림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거는 글쎄요 학습 데이터 라든지 그런 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경우가 워낙 많고 또 그리고 시중에 그 돌아다니는 AI 툴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 많고 또 샘플로 그런 거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고 그래가지고 AI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아무래도 그 창작자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그 학습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 창작자가 굉장히 좀 민감해하는 부분, 그 뭐 조작이나 뭐 트레이싱 뭐 이런 거에 연장선에 가까우니까요. 굉장히 좀 거부감이 느껴질 만하죠. 솔직히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글쎄요 그 뭐 AI 학습 그림 AI 중에서도 그냥 이제 저작권 프리로 된 뭐 예를 들어 좀 오래된 명화 같은 경우 저작권 프리가 된 경우가 꽤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뭐 하는 경우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 경우 그러면 조금 일단은 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뭐 실제로 예전에 그 AI 관련해가지고 약간 그림 관련해서 전시를 이제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 AI한테 옛날 그 산수화
그거를 학습시킨 다음에 너만의 산수화를 만들어봐라 라고 딱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거라든지 약간 잘만 활용하면 AI도 굉장히 좀 예술적인 툴이 될 수 있는, 마치 그 비디오 아트처럼 말이죠.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준 전시였기는 합니다. 근데 좀 아직은, 그런데 이 AI에 대해서 약간 도덕률 그런 거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이 많은, 특히 좀 창작자분들이 AI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좀 AI가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좀 어림칙하긴 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배경도 AI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사실 뒤에 있는 배경이 프리 소재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아마 AI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대놓고 AI라고 안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건데, 찝찝하긴 하죠. 그래도 뭐 워낙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누군가의 그림을 훔쳐서 학습하지만 않으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쪽에 가까운데, 뭐 문제는 그거죠. AI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이라는 게, 그게 문제죠. 제대로 그 프리 소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 내가 좋아하는 작가, 약간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그냥 무분별하게 가져와서 학습시키고 프로그램을 돌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AI가 이 AI가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점점 그 부정적인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쉽죠. 사실 뭐 저도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AI 뭐 특히 아니 이 사람 내 방송 도방하고 있네. 아니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왜 내 방... 아니 이 사람아 내 방송에 집중하라고. 아 그래 끄라고. 진짜 깜짝 놀랐네. 아니 다른 아니 한 명 보고 있는 게 저 도방하시는 분이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아, 갑자기 도박을. 여튼 네, 음, 뭐에, 음, 음. 뭐 얘기하다 말았나? 여튼 뭐 그래가지고 뭐 AI 얘기다 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여튼 뭐 저도 사실 AI를 요즘 같은 상황에서 AI를 아예 안 쓸 수는 없긴 해요. 이 어도비 같은 경우도 AI가 굉장히 좀 도입이 많이 됐죠. 해가지고 최근 포토샵 이런 데서 AI를 통해 가지고 잘린 부분을 해석해 가지고 이어서 그려주는 약간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색깔 입히는 거, 옛날 흑백 사진을 이제 AI 통해 가지고 복구시키는 거, 뭐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챗 GPT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뭐 보고서라든지 뭐 그런 거 뭐 코딩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약간 요즘은 사회생활 팁처럼 굉장히 강의도 많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AI를 이제 활용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이제 좀 막을 수는 없는데, 요 AI라는 기술이 도입이 된 이상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좀 어떤 것이 안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약간 그런 것들, 그런 좀 도덕적인 고찰, 그런 거가 필요한 세상이 온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현대사회에서 많이 좀 그런 거를 논의하는 게 사실 좀 철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기술 쪽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긍정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부분을 자제를 해야 되는가, 약간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좀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학이 많이 좀 가라앉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사회적으로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비트코인 때도 그렇고, 당연히 기술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거를 긍정하는 게 굉장히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얘기하고, 그런 거는 이제 좀 약간 철학의 부분이니까. 근데 뭐 최근에 쇼펜하우어 열풍이 뭐 잠깐은 불기는 했었죠. 쇼펜하우어 열풍, 진짜 쇼펜하우어 도서관 쪽에서 뭐 여러분들도 요거에 살짝 힘입어가지고 쇼펜하우어를 좀 읽으셨을까요? 일단은 도서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책 쇼펜하우어였습니다. 한 3개월 전? 4개월 전? 그쯤.
이 순수 철학책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게 철학이 거의 해외 쪽에는 모르겠는데 이 도서관에서 느끼기로는 진짜 안 나가요. 철학 잘 안 나가요. 읽는 사람만 조금 읽고 웬만해서는 잘 안 봅니다. 솔직히 생각해봐요. 내가 철학을 읽은 지 얼마나 됐나 생각을 해보면 꽤 됐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을걸요. 그렇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뭐 쇼펜하우어가 뭐 화제가 된 계기도 참 재밌긴 하지만 근데 그 단순히 방송에서 연예인이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열풍은 안 됐.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화제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계기는 그 연예인분의 추천이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 어필하는 게 굉장히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 사회에 어필하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우리 사회 이렇게까지 그 순수 철학책들, 뭐 교양 철학책들도 같이 많이 팔리고 많이 빌려가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좀 굉장히 좀 찾아보면 현실적인 철학자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니체도 그렇고 톨스토이라든지 유명하신 작가, 철학자 이런 분들이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많이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정작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이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당시에는 이제 헤겔이 굉장히 좀 인정을 받았었고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제약 철학자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말년에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스타가 됐었죠. 말년에 운이 확 폈지. 그래서 좀 하여튼 그랬었는데 니체 사상도 이 쇼펜하우어를 읽어보면 솔직히 우리가 니체는 좀 굉장히 좀 익숙한 철학자잖아요. 저는 서브컬처에서 제일 익숙한 철학자가 니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솔직히 다들 신은 죽었다 이거 다 알고 당신이 시면을 바라볼 때 시면도 당신을 바라본다. 요 말은 다들 아시잖아요. 약간 중이한 배경의 소설 아니면 애니 이런데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그리고 많이 인용되는 철학자 아닙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좀 나오죠. 그리고 일단은 그 사상 자체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철학자.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좀 솜씨에 자신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라투스트라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보통 다른 철학책들을 보면 논문이거든요. 거의
이건 이렇게 됐고 이건 이렇게 됐고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이제 약간 알 수 없는 그 고유명사들의 난립과 이 머리를 부여잡게 되는 이 저는 약간 칸트도 좀 그랬고 비트겐슈타인 진짜 어려웠어요. 비트겐슈타인 미친 것 같았어. 뭐 니체보다 좀 후대 사람이지만 진짜 비트겐슈타인 어려워요. 진짜 다른 그 철학책들은 그래도 조금 천천히 읽고 약간 읽으면서 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려보고 하면 대략적으로 아 그래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는 것 같다 하는 약간 약간 그런 그 느낌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겐슈타인 진짜 어려웠어요. 뭐 여튼간에 그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굉장히 좀 논문에 가까운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의 그냥 이제 무슨 소설 아니면 잠언집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게 물론 이제 그 니체가 흔히 그 다른 철학자들이 쓴 것처럼 논문식으로 쓴 것도 물론 있는데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잘 쓴 편이고 자라투스트라는 특히 좀 굉장히 좀 재밌죠. 언제 한번 자라투스트라를 낭독을 해볼까? 그런데 내가 그러지 않아도 시청자가 많은 편이 아닌데 그것까지 하면 시청자분들이 다 나가시지 않을까? 그런데 되게 좀 재밌어요. 자라투스트라. 저는 좀 그게 1장, 2장, 3장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3장은 솔직히 조금 이 사람이 갈랑말랑할 때 써서 그런지 별로 재미는 없는데 1장이 제일 재밌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쇼펜.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그 니체 자라투스트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그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약간 좀 비결이 다르긴 한데 그런데 읽다 보면 니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았구나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굉장히 좀 이제 불교 철학에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좀 읽다 보면 그 불교 철학이랑 좀 통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불교 철학에 이랑 100% 동일하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아닌데 흔히 그 삶은 고통 이 말로 쇼펜하우어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게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보통 다른 철학자들은 일단은 삶에 대해서 보통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키르케고르 같은 것도 있지만 키르케고르는 약간 좀 거의 약간 절망 쪽이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키르케고르는 저도 최근에 알아가지고 그렇게 자세히까진 모릅니다. 그냥 이제 좀 음, 단락적으로 잠깐 아는 정도? 그렇고 여튼 뭐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철학자예요. 왜냐하면 삶은 보통 그 쇼펜하우어가 인식하는 그 삶 같은 경우는 이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 우리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좀 어필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날발님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 진짜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물가는 오르고 최근에 그 뭐야 3분 카레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케찹이랑 그거가 한 몇 년 동안 안 올랐었다고 하는데 가격이 3분 카레가 올라가지고 이 저 같은 자취생한테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해가 지나면 안 오르는 건 아닌데 근데 솔직히 그 내 월급이 오르는 것보다 물가가 오르는 게 더 빠르고 크잖아요. 월급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티도 안 나. 그리고 막 세금 퍼가요, 뭐 4대 보험 퍼가요 하면 아니 분명히 연차가 올라가지고 이 월급이 올랐는데 작년보다 더 월급이 적을 때가 있어요. 실수령 금액이 더 적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아찔했지. 내가 여기에 이 도서관에 계속 있는 게 맞나?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다른 도서관들 월급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낫네. 그 생각을 좀 했었죠. 여기가 도서관 치고는 그래도 괜찮게 준 편이라 도서관이 보통 굉장히 박봉이거든요. 근데 이 도서관이 전직도 안 돼. 전직도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도서관에 가끔 업무에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직을 하려고 막 좀 왜 다들 그러잖아요. 약간 홧김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이제 사람인 잡코리아 막 이런데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 나는 분명히 경력이 있는데 이 경력을 쓸 곳이 없어. 도서관이 도서관 경력을 인정해주는 데는 도서관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그렇죠. 이직을 할 수가 없네. 이 이직을 진짜 하고 싶었을 때는 그 도서관 그 블랙에 있었을 때 그때 진짜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었어야 됐나 싶기는 해요. 차라리 그냥 생 신입이라도 들어갈 걸 그랬나 싶은. 그러니까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도서관에. 그런데 뭐 도서관이 매력적인 곳이긴 한데 너무 그 블랙인 곳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도서관이 굉장히 좀 도서관계가 좁기도 하고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다들 블랙 거의 이제 그냥 사설을 갈아서 운영을 하는 블랙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좀 삶이 뭐 다들 그런데 조금씩 비슷할 거예요. 요즘 같은 때면 약간 우리는 엄청 좋아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좀 드물 거예요. 업종으로 따지면 뭐 회사로 따지면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된 회사가 있죠.
여튼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즘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쇼펜하우어가 어필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살짝 좀 해봅니다. 쇼펜하우어가 마냥 그냥 이제 삶은 고통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삶은 고통이다, 그리고 허무주의, 허무주의는 니체한테 쓰여진 거고, 여튼 굉장히 좀 쇼펜하우어 사상이 삶은 고통이야, 약간 거기서 끝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죠. 사실 저도 최근에 이 쇼펜하우어를 볼 일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도서관 일 때문에 쇼펜하우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거든요. 이게 참 진짜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책을 읽는데 약간 다 일로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 원하지 않는 그 책들을 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지. 내가 일단은 뭐 큐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철학자를 소개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아니면 서평을 써야 된다든지, 서평을 쓰려면, 그러니까 책의 리뷰글을 쓰려면 내가 책을 읽어야 되죠. 책의 내용을 모르고 리뷰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리뷰글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 이게 운 좋게 내 취향의 책이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언제나 내 취향의 책만 읽을 순 없죠. 그래가지고 취향이 아닌, 지지리도 내 취향이 아닌 그런 책들을 읽을 때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물론 리뷰를 글을 쓰는 게 그나마 좀 그림책이다 하면 뭐 금방 읽으니까 뭐 그런 거는 조금 낫긴 한데, 성인 도서를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내 취향이 아닌데 이거를 리뷰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여튼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쇼펜하우어의 사상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재밌죠. 일단은 현실 인식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데 결론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필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금도 제일 잘 나가는 철학자 책이 뭐냐라고 하면 쇼펜하우어긴 하거든요. 예전엔 니체였어요. 니체는 진짜 국민 철학자였지. 니체는 진짜 본 말도 많고. 근데 참 니체가 안 됐긴 해요. 굉장히 좀 이 개인적인 인생이 되게 좀 많이 안 됐어요. 일단은 이 갑작스럽게 미쳐버린 거, 그것도 그렇고 자신의 사상이 왜곡돼가지고 프로파간다로 쓰였다는 거, 자신이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 여동생이 되게 악질이었어요. 이게 니체가 굉장히 좀 유명한 철학자, 당시에도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철학자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이 오빠가 일단은 미쳤잖아요.
그러면 얘를 뭐 어떻게 케어를 하든 아니면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든 하여튼 뭐 어느 쪽이든 해야 됐는데 자기가 케어를 한다고 데려가가지고 이 오빠를 일단은 동물원 원숭이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니체한테 뭐 왕관을 씌우고 니체를 그냥 이제 미쳐버린 니체를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니체의 사후였던가 니체의 이제 미발표 원고를 왜곡해가지고 내놓아서 권력의 의지라는 거를 이제 출간을 하는데 이거가 뭐 지금은 좀 이제 많이 개정되고 이제 연구되고 그래가지고 그 왜곡되기 전 원고로 많이 지금 나오는 것들은 좀 복원이 된 상태로 나오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초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왜곡이 돼가지고 적자생존 약간 이런 식으로 잘못 쓰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왜 지금 이 왜곡 이야기를 하냐면 이 왜곡된 거를 이제 프로파간다에 쓰였다 했죠. 이 프로파간다가 누구한테 프로파간다가 들어갔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이 여동생이 결혼한 사람이 그 엄청 극렬한 백인우월주의자 나치였어요. 그리고 여동생도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권력의 의지는 나치로 나치를 찬양하는 네, 적자생존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치의 굉장히 좀 매력 그 어필이 됐고 그 약간 니체를 뭐 조금이라도 그 뭐지? 이 서브컬처 통해 가지고 좀 들으신 분이라면 초인 혹은 위버맨시라는 단어를 좀 이제 언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니체가 초인 관련해가지고 정치라든지 지도자에 대해서 초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더라든지 뭐 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를 좀 이제 언뜻 어디서는 들어봤는데 뭐 정확하긴 잘 모르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들어보신 분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위버맨시 초인 그게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그 여동생이 누군가한테 얘기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 희시성을 가진 네, 히틀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면 이 히틀러 쪽에서 철학자들을 굉장히 포섭을 많이 했어요. 보면 하이데거도 뭐 후에 이제 이 사람은 뭐 협박에 의해서 했다느니 발표된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부역을 별로 안 했니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그 나치당에 가입을 해서 대학 총장이 돼가지고 나치를 찬양하는 그 연설을 한 거는 그것까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 같은 굉장히 좀 유명한 철학자. 이 사람은 심지어 그 애인이 그 유대인이었어요. 약간 자기 그 제자랑 바람핀 걸로 굉장히 좀 유명하죠. 왜냐면 그 바람핀 제자가 엄청 유명한 철학자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유명해졌어요. 안 그랬으면 뭐 그냥 이렇게까지 여튼 네, 한나 워렌트 그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맞나? 예루살렘의 아이만 맞다. 그 책으로 해가지고 뭐 그거 말고 뭐 전제주의의 기원 전체주의가 뭐 하여튼 그 책도 굉장히 좀 유명하고 좀 약간 정치 철학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여튼 그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이데거는 심지어 자기 스승도 유대인이었고 자기 제자 그러니까 불륜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뭐 불륜이긴 하니까 하여튼 그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당에 가입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연구가는 그 나치가 약속한 그 권력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는 뭐 그런 말도 있고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도 있었고 뭐 어느 쪽이든 구역을 한 건 뭐 동일하니까요. 별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하이데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튼 뭐 어쩌다 하이데거가 짰지? 뭐 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 누구야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를 얘기했는데 요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뭐 다들 조용한 거 보면 저만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여튼 네 이게 아이만이 누구냐?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일했던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그 맡은 일이 유대인들 그 수용소로 보내고 이런 거 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범 재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나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그냥 묵묵히 했을 뿐이다. 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나 아렌트는 그거를 보면서 약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주어진 명령의 그 톱니바퀴처럼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약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뭐 쉰들러 같은 케이스도 있죠, 사실. 쉰들러 리스트 다들 그래 이름은 들어봤죠? 아니야? 몰라? 쉰들러 리스트 몰라?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뭐 사실 뭐 제 때에도 이미 고전 영화였어가지고 학교에서 이거 보고 뭐 감상문을 써보세요라고 어렸을 때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숙제를 내줬는데 아 무슨 이런 옛날 영화를 보래 그랬던 기억이 있긴 해요. 제 때도. 그러니까 뭐 지금에 돼서는 더 오래됐으니까 그게 무슨 뭔데 이놈아 뭔데 싶다가 약간 그럴 수 있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쉰들러의 리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치 독일에서 쉰들러가 그 사업가인데 약간 그 수용소 애들이랑 좀 거래를 했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노동자로 값싸게 어차피 걔네 그 소형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면 내가 얘 좀 부려먹어가지고 우리 독일을 위해서 얘네 좀 쓸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 핑계로 해가지고 데려와서 그 구해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꽤 많이 살렸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튼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영화가 좀 감동적인 게 영화 내내 흑백으로 진행이 돼요. 흑백으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싹 그 칼라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가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 한 영화 중간까지는 저도 졸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솔직히 숙제 때문에 봤지 안 그랬으면 당장 딴 거 봤어. 너무 보기 힘들었어. 졸렸어. 여튼 뭐 그랬는데 마지막에 뭐 다들 솔직히 그거를 안 보실 것 같으니까 그냥 스포를 할게요. 근데 솔직히 이게 영화가 시종일관 재밌으면 내가 보라고 하겠는데 솔직히 좀 중간에 너무 지루하니까 여튼 그 영화가 그 쉰들러가 이제 이 유대인들을 구하는 이 겉으로는 악덕사업가인 척하지만 이제 다들 유대인들의 이제 좀 생명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싹 칼라로 전환되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쉰들러의 묘비로 갑자기 이제 싹 정확히 말하면 무슨 저기 좀 봐요 약간 이랬는데 그쪽 언덕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딱 나타나는데 그 순간 칼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쉰들러가 그 살린 사람들의 이름 다 이제 실제로 쉰들러가 살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실제 이름들이 다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쉰들러의 묘에 꽃을 바치는 약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좀 감명 깊은 장면이죠. 그런 의로운 사람도 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제 나는 주어진 일을 그냥 묵묵했을 착한 공무원이었어 라는 말은 솔직히 좀 어폐가 있긴 하죠. 그리고 분명히 솔직히 우리 다들 일하면 알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물론 이제 중간에 거쳐가지고 하는 이 파트 중 하나일지라도 요게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요 일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 됐을 경우 어떤 여파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솔직히 프로세스가 대충은 보이잖아요. 대충은 보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묵묵히 했다는 거는 변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조금 비겁한 변명이란 말밖에 안 떠오른 것 같아요. 그 아이만의 변명은. 그런데 진짜 그런데 의외로 그냥 일할 때 생각을 빼고 그냥 주어진 거 하지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하죠. 예, 좀 특히 사회생활을 오래 하려면 약간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면 자칫하면 내가 악을 위해서 일하는 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데 또 이 회사에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일하면 열받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는 요즘 좀 생각을 빼고 일하는데 안 그러면 화가 나거든요. 아니 이걸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한다고? 아니 규정을 저렇게 대놓고 어기고 너무 난리가 났는데 저거를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면 그러면 너도 나도 저러고 그러면 도서관이 망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야, 네가 만들어봐. 네가 이 홍보물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화가 나거든. 이렇게 일할 땐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나는 도서관의 로봇입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야지. 어쩌겠어. 생각을 하고 싶으면 우선은 네 통장 잔고를 생각해 보렴. 그러면 생각이 저절로 없어질 거란다. 약간 그러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자기만의 일을 또 생각을 하면 또 그냥 이제 마냥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거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게 좋지는 않죠. 확실히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또 있고. 여튼 뭐 그렇죠. 참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모든 딱 그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적절한 밸런스를 맞추는 거. 생각과 생각하지 않는 것의 중간을 맞추는 거. 어느 타이밍에는 뇌를 빼고 어느 타이밍에는 뇌를 집어넣고. 물론 저는 대부분 뇌를 빼놓고 일합니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뒤집어 엎을 것 같아 진짜. 이번 이런 도서관은 그래도 합리적인 편이에요. 진짜 전에 일하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답이 없었어. 이 인간 불신을 만들어 놓은 거의 거기가 날 인간 불신으로 거의 만들었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네. 자, 그 중간이 어려워. 중간이 중도. 그러니까 중도를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간 불신. 인간 불신이 요즘 좀 심하긴 하지. 오늘도 사실 도서관 이야기하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하여튼 오늘도 도서관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여튼 네, 되게 좀 사람이 많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연휴 4일 여파인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도서관이 연휴 다음 날이면 좀 사람도 많아지는, 책도 많아지는, 사람도 책도 많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게 이제 도서관 휴관이어가지고 발생한다는데, 요거는 뭐 휴관이 아닌데도 되게 오늘 좀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하루가 참 정신이 없었는데, 근데 참 애들이 왜 이렇게 요즘은 막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애들 논 다음에 정리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안 시키나 봐요.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서도 그렇고 정리하는 거 따로 안 교육시키나 봐. 그래가지고 보면 진짜 거의 대부분 그냥 책을 보고 그냥 다 쌓아두고 책탑을 쌓은 다음 유유히 사라져. 아니면 그냥 북카트에 던져두고 유유히 사라져.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진짜 애들이 정리를 안 해. 최소 차라리 북카트에 그냥 던져놓는 애들은 그냥 그나마 양반이지, 이게 책을 쌓아두는 케이스, 그게 참 제일 골 아픈데, 어떤 부분에서 골이 아프냐 하면, 이게 책은 잔뜩 쌓여져 있어요. 근데 애들은 또
그 근처에 있죠. 그러면 얘가 책을 보려고 쌓아둔 건지 아니면 또 이미 다 본 거를 쌓아둔 건지 그거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리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잠깐 자리를 비운 거야. 아니면 이게 그만큼 놀고 간 거야. 그거가 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약간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애들이 그냥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고 또 책도 참 많았는데 보통은 뭐 DLC나 뭐 아니요 또한 얘기가 있네. 슬슬 잘 때가 됐나? 좀 짤방이긴 하지만 헛소리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 슬슬 자야 되긴 해요.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여튼 뭐야 그게 뭐야. 애들이 참 글쎄 진짜 제 때만 해도 되게 좀 정리하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그냥 막 쌓아두고 가장 최악은 그냥 이제 서가에 쑤셔 넣는 거. 그렇다고 이게 좀 청구기호가 대략 그 근처로 도는데 쑤셔 넣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좀 잘 나가는 책을 자기네들만 아는 이상한 비밀 장소에 쑤셔 넣는 거. 그거는 확실히 좀 문제긴 하고 또 그런 책들을 찾는데 되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문제긴 하지. 오늘 좀 약간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진짜 그냥 책이 쏟아지는 느낌?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아니 책을 꽂고 왔는데 북카트에 내가 책을 꽂은 만큼 책이 또 다 생기고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던 북카트인데 막 왕창 애들이 이렇게 좀 다들 만화책으로만 쏟아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약간 살짝 눈이 감기 시작하니까 좀 짧기는 하지만 오늘 요즘 할까요? 다들 조용하기도 하고 이런 때 한번 투표를 받아봐야지. 방종을 한다. 방종을 해야 한다. 내일 보자.
나한표. 그리고 방종하지 말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5 4 3 2 1 땡. 네, 없죠. 그러면 1대 0으로 해가지고 1대 0으로 해가지고 방조로 정해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좀 피곤했어서 그런지 일찍 좀 눈이 감겨요. 술 마셔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내일 9시 브리넬이긴 한데 향우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좀 책이 많았었어가지고 야 진짜 애들이 진짜 무자비하게 책을 쏟아내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오늘 또 프로그램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고 이거저거 많긴 했죠. 여튼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전 중에 킬 수 있으면 게릴라를 키고 아니면 9시에 그린헬로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린헬 하도 오랜만이어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할게요. 네, 유방.